자,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,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신입 때 궁금해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첫 번째, 편집자의 중요도 혹은 피드백의 중요성. 좋은 편집자 만나면 작품이 더 좋아질까요? 리뷰로 인해 작품의 퀄이 달라질까요? 제가 생각했을 때 리뷰에서 잡아주시는 부분은 보통 개연성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작가도 이게 또 작품이 길어지고 또 여러 작품을 동시에 집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, 예를 들면 원고 초반에는 뭐 주인공이 물 공포증이 있다고 썼는데 뭐 중반부에 쓰다가 그거 까먹고 그냥 막 수영을 즐기는 장면을 내가 써버렸어. 그런 걸 어떻게 실수해요? 할 수도 있는데, 이게 또 쓰다 보면 잘 안 보여요. 이 캐릭터랑 이 스토리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런 사소한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발생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편집자님이 주로 잡아주십니다. 이 부분 앞부분에서는 물 공포증이라고 나왔는데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, 감정선을 체크해 주십니다. 이건 여성향에 주로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, 여성향 작품에서는 보통 감정선, 특히 로맨스 감정선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런데 이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너무 막 몰입하다 보면 이 감정선의 흐름이 내 원고를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감정이 너무 급발진이다. 갑자기 여주와 남주가 싸우다가 고백해. 그러면 읽는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얘네 갑자기 왜 고백해? 이해가 안 가는데?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감정선 체크해 주시고, 감정선이 너무 급발진되진 않는지 혹은 너무 느리진 않는지, 뭐 적당히 싸우다 적당히 정이 들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막 맨날 싸워. 그럼 독자분들도 피로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쯤 되면 슬슬 감정선이 발전됐으면 좋겠다.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선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, 그리고 스토리에 관한 부분도 체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내가 기차 덕후야. 그래서 주인공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장면에서 막 기차에 대한 설명을 예를 들면 막 늘었었어요. 근데 이게 저는 재밌지만 읽는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기 기차씬은 조금 너무 긴 것 같아서 조금 줄이고 바로 여행 씬으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고려해 주세요. 라는 식으로 피드백이 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작품의 개연성, 감정선, 그리고 스토리, 크게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것 같아요. 보통 이 정도고요. 글쎄요, 막 작품의 큰 스토리의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다, 저랬으면 좋겠다, 이런 피드백은 저는 받아본 적이 없고 제가 뭐 요청을 드린 적도 없고요. 그렇습니다. 작품은, 이거는 모든 작가와 모든 편집자님이 아마 동의하시는 부분일 건데, 작품은 어쨌거나 작가의 것이고 작가만의 창작물입니다. 예를 들면 저작권 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편집자 이름 안 들어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도 편집자 분께 너무 의지하지 말고, 기본적으로 내 글에 책임지는 건 작가 본인입니다. 이 생각을 항상 지녀야 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두 번째, 표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작가님들 많으시죠? 그래서 표지의 퀄리티가 편집자 혹은 출판사에 따라 달라지냐? 이거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슬롯이라고 이 출판사에서 미리 좀 인기 많은 일러렌님들과 미리 계약을 해둬서 슬롯을 확보해두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 6월에 내가 어떤 작가께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6월에 당신에게 커미션을 맡기고 싶습니다 하고 계약을 해둬요.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면 1월쯤에 계약을 하게 되면 혹시 슬롯 가지고 있으신가요? 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슬롯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. 물론 다 보여주진 않는 경우가 있는데, 예를 들면 제가 1월에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급하게 연락을 하면 계약할 수 없는 일러레분과 바로 계약을 해서 표지를 진행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표지 퀄리티는 출판사마다 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각 플랫폼을 잘 살펴보시면 이 출판사는 항상 표지를 참 예쁘게 뽑는다, 이런 출판사가 있고, 반대로 이 출판사는 항상 표지가 좀 아쉽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표지를 좀 중요하게 여기신다, 나는 이번에는 좀 예쁜 표지를 갖고 싶다 하면 그런 출판사를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질문 세 번째, 출판사의 능력에 따라서 프로모션이 달라지는지, 다시 말하면 대형 출판사가 뭐 프로모션을 따올 수 있는지, 뭐 이런 질문을 저도 신인 때 가졌었는데요. 결론부터 말하면 심사가 통과하거나 런칭 후에 성적을 봤는데 출판사의 어떤 영향력은 그냥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. 예외가 있다면 이제 각 플랫폼의 직계 출판사,
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그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연당. 이 경우에는 약간의 프로모션 영향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.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 그냥 없다고 보는 게 편합니다. 마음이 편해요. 개인적으로 작가의 이름, 작가의 어떤 필모가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원고가 훨씬 더 중요해요. 그래서 잘 쓰지 못한 원고고 원래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원고인데 대형 출판사의 힘으로 프로모션을 넣어준다. 이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. 근데 거의라고 하는 이유는 가끔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는 경우도 있어서 거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뭐 자세히 알아봤자 마음만 아픈 이야기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원고를 쓰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, 이런 질문글도 몇 번 본 것 같은데 편집자의 가스라이팅이 있다. 그래서 뭐 작가를 막 정신적으로 조종해서 힘들게 하고 원고를 계속 고치게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몇 번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몇 번 있어서 이슈가 됐었어요. 업계 내에서. 그래서 이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매우 드문 일이다. 보통의 편집자님들, 특히 뭐 제가 경험한 편집자님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편집자님들은 그냥 한마디로 직장인입니다. 이 출판사라는 회사에 소속돼서 작가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은 그냥 직장인이에요. 저는 그래서 왜 우리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막 가스라이팅하는 직장 동료, 가스라이팅하는 직장 상사를 만날 확률이 있잖아요. 저는 가스라이팅하는 편집자를 만날 확률도 그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작가와 편집자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이 더 유독 많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우리 일상에서 벌어질만한 확률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피하려면 첫 번째, 계약 전에 잘 알아봐야 됩니다. 이 업계가 좁아요. 그래서 소문이 생각보다 빨리 나거든요. 지금까지 했던 말이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데요. 내 작품은 작가의 것입니다. 내 작품이 망해도 내 책임이고 작가 책임이고 잘 돼도 사실 작가 책임이에요. 그걸 작가 본인이 좀 명확히 인식을 하고 선을 넘고 도를 넘는 피드백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빠르게 대처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고치세요.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이런 류의 피드백은 저는 좋은 피드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앞에 부분 개연성과 맞지 않아서 혹은 감정선이 이러이러하게 맞지 않아서 스토리가 이러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. 이 정도 워딩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이거보다 더 강하게 주는 피드백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편집자가 그런 말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이것도 어쨌거나 비즈니스인데 서로 비즈니스 매너를 잘 지켜야죠. 대형 출판사거나 유명한 출판사면 담당자도 더 좋은가요? 이거에 대한 답은 NO입니다.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여러 출판사를 경험해 봤지만 출판사의 이름값보다는 담당자가 어떤 분인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같은 담당자여도 그분이 내 작품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미팅 때 만나서 들었는데 이게 출판사마다 다 다르지만 한 편집자님이 최소 10명에서 많으면 20명, 30명까지도 담당자를 맡는다고 해요.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. 그래서 20개 정도의 작품을 맡고 있다, 작가를 맡고 있다 하면 사실 20개 작품에 전부 다 동일한 애정을 갖기는 불가능할 거예요. 그냥 일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사실상 훨씬 많겠죠. 그런데 이제 편집자님들도 다 뭐랄까요? 편집자면서 동시에 헤비 독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다 웹소설을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 담당자님이 애정을 쏟는, 말하자면 이 담당자님의 취향에 맞는 작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제 경험상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. AI가 아니라. 그리고 이제 글로써 서로 작업물을 전달받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이 이 글에는 그 영혼이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분이 진짜 내 작품에 애정을 갖고 내 작품의 주인공들의 애정을 갖고 있구나.
이런 게 그 피드백을 보면 확연하게 느껴져요. 이게 뭐 반대로 말해서 애정이 없다고 해서 성의가 없는 피드백을 준다 이건 또 아닌데 그냥 느껴집니다. 그래서 뭐 대형 출판사인지 어쩐지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 작품을 좋아하고 내 작품이 취향인 담당자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또 질문. 제가 생각하는 좋은 편집자란?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리뷰죠. 리뷰, 내가 놓친 개연성, 스토리, 감정선을 잘 잡아주는 편집자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베스트고요. 저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연락이 잘 되는 거. 연락 잘 되는 거 저는 중요하더라고요.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인지 몰라도 웬만한 비즈니스 메일에는 영업시간 내라면 당일 내,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한 이틀 안에는 답을 주는 담당자님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저도 웬만하면 미루는 거 없이 바로바로 메일을 드리려고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일 처리가 빠른 거. 그러면 이게 차이가 담당자님마다 있을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본다면 약간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냥 경험상으로 하는 말이니까 약간 흘려들으세요. 제 경험상 이 편집자님도 신입 편집자님이 계시고 뭐 그 위에 이제 몇 년 차 이렇게 흔히 말하는 연차가 쌓인 편집자님이 계실 수 있고 이제 팀장급 편집자님이 있을 수 있고 드물지만 이사급 편집자님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윗급으로 윗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일 처리가 빠릅니다. 연락도 더 빨라요. 그렇잖아요. 이것도 출판사도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신입인 편집자님이 배정이 되면 그분께 이제 뭐 질문을 이건 어떻게 되나요? 하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 뭐 해주실 수 있나요? 하고 어떤 업무적인 연락을 드리면 이제 신입이신 분들은 뭐랄까 결제 체계가 많잖아요. 일단 사수분한테 물어봐야 될 거고 그 사수분이 팀장님께 여쭤봐야 될 거고 그 팀장님은 또 다시 이사님께 여쭤봐야겠죠. 그래서 이 뭔가 물어봤을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일처리가 조금 느린 편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윗직급으로 갈수록 일처리가 빨랐어요.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이 이제 본인 단계에서 그냥 바로바로 일처리가 가능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? 했을 때 그냥 바로 메일로 네 이렇게 답장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이 부분 정도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같은 출판사 내에서도. 그리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 처리가 빠른 담당자님을 선호합니다. 많은 작가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 원고를 초고로 보내고 나서 가장 이상적인 작업 방식은 리뷰를 기다리면서 다음화를 쓰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냥 사람 마음이 이 원고를 초고를 끝냈다고 생각하면 그냥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전까지 다음화 원고를 쓰기가 그냥 싫어요. 그냥 싫습니다. 그래서 리뷰가 올 때까지 아무래도 좀 홀드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리뷰가 좀 빨리빨리 오는 담당자님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대신에 이거는 나도 빨리빨리 원고를 드리고 특히 내가 이날까지 원고를 드리겠다 하고 약속한 날짜에 원고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.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편집자님들은 최소 10명에서 20명, 30명까지 담당하는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교정 스케줄을 항상 잡아놓고 일을 하실 거예요.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늦었다. 그러면 이분은 이제 스케줄이 쫙 밀리게 되는 거죠. 그러면 편집자님 입장에서는 스케줄이 또 쫙 밀려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내가 언제까지 몇 화 정도 분량의 원고를 송부를 하겠다 말씀드리고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. 그러면 아마 편집자님께서도 최대한 맞춰서 그러면 이날까지 원고를 주시면 저는 이날까지 리뷰를 드리겠습니다.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이날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고 말씀을 주실 거예요. 이것도 다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의 매너이기 때문에 서로 매너를 지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편집자님과의 약속도 약속이라는 거. 자, 그러면 오늘 한번 편집자에 관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는데요. 제 얘기가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. 안녕.